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의될 당시에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이해충돌 부분이 빠졌는데요. 나머지 반쪽인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제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해충돌 방지법 8년 만에 국회에 이제 통과될 네.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내용을 좀 담았죠? 네, 2013년에 발의됐고 그래서 8년 만입니다. 네. 이제 어제 정무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용은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 네. 자, 어떻게 안 되느냐? 인허가나 면허 혹은 병역 관련 기타 여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이해 당사자와 사적 관계가 있으면 회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LH 사태처럼 미공개 네. 정보를 이용한 어떤 활용 이런 거는 이제 네.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비밀을 사적인 부당이익 추구에 활용했다는 걸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네. 이 경우에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럼 법 위반이니까 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 LH 사태는 이 법으로 적용이 안 되죠. 소급 네. 적용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보통 이게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요. 네.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라든가 전두환 추징법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법이고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아마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급을 뺐습니다. 자, 부동산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관련 질의 내용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공유를 같이 하고 있으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 비속, 네. 생계를 같이 하는을 붙여놨네요. 이게 네.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뭐 배우자나 직계 뭐 가족일 수는 있겠죠. 부양하는 노부모나 자녀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처가나 시가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독립돼 있으면 빠지는 거 아닌가,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해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일반적인 가족 형태에는 시가와 처가도 적용이 되는 판례들이 있다라는 이 민주당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네. 빠진 것이 아니라고 현재 해명을 하고 있는데, 판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굳이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말 안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안 붙이면 논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틈새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단체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자, 적용은 됩니다. 지금 이제 전체 공직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들어가고요. 국회의원, 기초의원 다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국회의원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왜 그랬냐면 워낙 다양한 업무, 법률 처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은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빠진 게 아니라 국회법에서 더 엄밀하게 규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추후에 국회법에서 실제로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 법 제정 자체로도 의미가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자,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충돌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되는 그 내용이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만으로 과연 이해 충돌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다. 표결을 행사하는 법안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대상자가 수백만 명 되는 거잖아요. 네, 190만 명입니다. 이걸 경제활동을 다 모니터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찾아내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취지는 회피를 스스로 해야 되고요. 신고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적 관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청탁 금지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2015년부터 적용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밝혀져야 하는 거죠. 발각이 돼야 하는 거죠. 신고를 누락했는데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면 이 법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 승재현 의원 이야기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몰랐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공직자인데 시아버지가 토지 거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고 신고했겠느냐 하면은 이게 또 애매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광범위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 법이 일단 취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아쉽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앞으로 이 법이 적용돼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여야가 싸웠는데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냐 투자냐 이 문제 가지고 사전에 이 개발 정보를 활용했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고요.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탈당까지 했습니다만 이 국토위 위원으로 오랫동안 재임을 했는데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딱 걸리는 이제 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을 왜 8년 동안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이미 그때 만들어져서 적용이 됐으면 여러 가지로 법 체계가 더 다듬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9일에 이제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예정이죠. 그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닐 테고 언제부터 그러면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시행 기간이 이제 또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에 될 것이냐, 이제 올해 말에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29일 본회의 통과를 보고 이 시행과 공표 기간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최대한 민주당은 빠르게 적용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언급했던 LH 사태 등에 소급 적용되지 못하는 것 결국은 이게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요. 일종의 수건 사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통과되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법 마련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요. 공직사회의 어떤 비리 근절의 어떤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